박관영 의장께서 한 1분 30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한 2분만 하겠습니다. 이 어떤 기회가 닿아서 가끔은 그런 기회에 제가 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자유한국당을 굉장히 나무랐어요.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자유한국당에는 뭐 저하고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도 신한국당 시절의 상경 고문을 끝으로 20년 야인상을 하지만은 그 DNA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막상 면전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지난날 자유한국당을 되게 나무라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도 드는데 그러나 그게 못지않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더 세게 때렸다 하는 거 여러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한국당 여러 인사들이 면전에 계시니까 그 점은 제가 부담을 덜었어요. 면전에 있어도 할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담을 덜었는데 아마 자연히 문재인 정권 때리던 강도에 비해서는 훨씬 약하게 때리지만 면전에 있으니까 더 약하게 오늘 때리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안 웃으시네. 저는 여러분들께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에 보수적 질서가 확립돼서 이것이 보수다라고 할 만한 가치가 아직 정립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가치는 우리 헌법 질서가 어느 당에까지 정립이 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국회 의사 행태, 공천 행태, 정당의 운영, 지자체 운영,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 조항 등에 대해서 이만하면 이게 지킬 가치가 있다. 청문회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전부 자율권을 행사해서 제대로 미국식으로 한다. 그게 돼 있나요? 안 돼 있대. 그러니까 보수적 질서가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는 아직 생성 단계에 있다. 보수가 생성 단계에 있는데 그걸 뭘 근거로 진보가 있는지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에게는 좌우밖에 없어요. 좌는 오로지 평양을 향해서 김정은을 향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1국가 2체제 나가 연방대로 가고 우리 헌법에서 자유를 없애고 하더라도 우리 민족끼리 언제 우리 민족끼리의 합의된 어떤 체제로 그렇게만 가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면 어때? 이렇게 정권을 잡고 모든 그 깽판 쳐도 남북대 하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 기조선상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도 깨뜨리고 한미동맹도 위태롭게 하더라도 이 정권의 기득권에서 이 내뿜는 자리, 이권, 돈 이것만 지키면 남북관계에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나 몰라라도 그런데 어떤 아주 위기가 오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 반미 자조를 부르짖던 그 80년대 운동권 출신들 대부분이 그 아들, 딸, 새끼들을 전부 미국에 왔거든요. 이런 아주 극명한 이중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질지 모르는 위기니까 그냥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우리 체제의 위기. 그럼 이게 어떻게 우파들이 감당해야 될 것인가? 내년 4.15 선거 전에 폭발적인 어떤 국민혁명이 일어나서 이 정권을 무너뜨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불가능 그런 과정에서 4.15 선거까지 간다 한다면 이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사람들은 자기들 이 우당을 포함해가지고 3분의 2 이석 확보를 목표라고 3분의 2 이석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원내 현재 제1당으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다. 탄핵선을 확보하겠다 얘기를 해. 탄핵선. 저기서는 개헌선을 달라고 한다면 이게 우파 진영의 제1야당을 비롯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이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에서 탄핵 의결에 필요한 3분의 2 이석의 확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나가요. 이 시간 이후에 황교안 대표하고 한국당 관계자들이 제 얘기를 듣고도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공개 방송 등에서 참 간이 작은 사람들이다. 아주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간이 작은 사람들이다. 호가 작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 소소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분의 2 이석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권영진 시장도 와 계시고 그런데 TK, PK에 뭐 이렇게 그럼 TK, PK는 이 석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장담을 못해. 4.15 선거니까 작년에 613 선거에 612 싱가폴 합의에서 기만적인 합의를 해가지고 그날 오후부터 지방선거 투표가 시작되는 새벽서부터 그날 종일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곧 종전선언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 압도돼갖고 멍청한 경상도 사람들까지 저기 울산시장 김시장까지 낙선시켜버리고 말 이런 바보짓들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4.15 선거를 두고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오로지 지금 제 눈에는 문재인 정권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만. 그게 자신이 있으니까 터무니없는 조국이를 법무장관 시키려고 덤벼들고 있대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통합인데 말로 통합하자 해서는 안 돼요. 통합의 고리는 한쪽은 박근혜 대통령, 한쪽은 탄핵 찬성했던 유승민, 김무성, 그 중간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우리들, 여기 이제 3자가 이걸 이제 이렇게 끌어매야 되는데, 탄핵 오적이라고 이래갖고 여기 태극기 부대에 정말 고생들 하시는데, 탄핵 오적, 뭐 유승민, 김무성, 뭐 김성태, 권성동 뭐 이렇게 그걸 그러는 한 이게 통합이 안 돼요. 그러는 한 통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탄핵이 왜 탄핵에 일어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가까이 있었던 친박 핵심들부터 그걸 반성을 해야 돼요. 왜 탄핵이 되는가? 왜? 공천 파동에서 비롯됐다. 공천 파동에서 무수한 이게 우리 식구 안에 반대파를 양산해냈다.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각각 지역에 가고 유승민이는 무소속으로 어렵게 당선되고 다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그걸 품었어야지. 품어서 그 선거 결과를. 아, 대통령 권력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지 저는 잘 압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 때는 청와대에 제가 원할 때 언제든지 들어갔던 사람이 그들은 한 번도 들어간 일인데 들어오라 소리를 하는 대통령이 없어서 그런데 대통령 권력이 얼마나 그러니까 한때 삐끄러져도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도 부르고 김무성도 부르고 전부 불러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아, 그리고 막걸리도 주고 돈도 줘야지. 돈도. 아니 제기를 국정원 그 돈이 대통령이 쓰는 돈이지. 그러면 이명박과 박근혜 때만 쓰고 그 이전이고 지금 대통령 그러면 안 쓰나 그걸? 다 뒤져봐야 돼. 어느 날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상처를 안 물고 이렇게 그거 전혀 안 하고 내팽개 쳐놨다. 정치도 어느 순간에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국면에 들어와서 60여 명이 탄핵 찬성으로 돌았었다. 이게 이런 정확한 정보도 박근혜 주변의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전하지도 않았고 전했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품성상 이걸 못 품었고 그래 탄핵이 돼. 그럼 지금은 어찌해야 되느냐. 저는 유승민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이 시간 이후에 만나서 강력히 권고하려고 합니다. 나는 제가 아버지하고 친구뻘이 되니까 나는 자네가 탄핵에 찬성했던 심정을 잘 이해한다. 공천에 물 먹고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 저는 거기가 선거운동을 해줬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공천이니까 여러분들이 유승민은 국회에 의석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고 제가 아주 간절하게 호소해가 당선됐는데 그러나 그 뒤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일어나는 이 국채의 위기에 당면해가지고는 내가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섭섭한 일이 있고 친박에게 당한 것이 억울하고 하더라도 이 엄청난 결과를 두고는 그래 내가 좀 더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큰 마음을 먹고 이 탄핵만은 내가 찬성 안 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후회 하나 안 하나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후회 안 한다 그러면 딱이라도 때릴 생각. 그 후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는 자유한국당으로 간다. 대구 동구의 공천 내 바라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공천하는 사람을 민다. 나는 국회에 안 들어간다. 자유한국당 문간 안에 텐트를 치고 자네 같은 사람들 전부 모아가지고 이 국면이 이런 위기돼. 그러니까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가가지고 유영아 변호사 같은 이가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무슨 이자도 안 넣어주고 착상도 안 넣어주고 소수받아 이런 따위 소리를 이거 이렇게 공개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 황교안 대표가 법무장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교도소라고 하는 데는 그게 이미 정권이 바뀌고 이게 무서운 데인데 함부로 거기 책상 넣어줘 글상 넣어줘 규칙 위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받아내는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줘야 되고 유승민 쪽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메시지를 받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메시지는 모든 건 내 책임이다. 모든 건 내 책임. 내가 한때 섭섭한 마음을 여러분들 가진 바가 있으나 이 결과를 놓고 봐라. 내가 탄핵돼가지고 이런 엄청난 말이지 국채를 위협하는 이런 정권이 탄생돼가지고 우리가 위기를 느끼게 된 거. 그 내 책임 아니냐 이게. 내가 먼저도 책임이 되게. 그 나를 잊어라. 나를 넘고 가라. 그래 전부 합쳐라. 그럴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그럴 수가 없습니까? 국가원수고 대통령을 지낸 분이에요. 그래 황교안 대표가 의원교도소에 가서 면회 신청을 한 번 하고 안 된다, 두 번 하고 한 10번쯤 해보십시오. 그리고 정 안 된다. 그럼 글을 써서 각하 이런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거기에 모든 걸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그렇게 걸고 이 유승민 쪽은 그렇게 걸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현재인의 기득권도 다 내려놓겠다. 다 내려놓겠다. 이걸 걸어야 돼. 그래야 내년 4.15 선거에 민주당과 우파 세력 단일 후보가 맞짱을 떠가지고 그래서 3분의 2 탄핵선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과정에 제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